자, 다시 자본이 변하면 빨리 무엇부터 파악해요? 주주거래냐 주주거래가 아니냐를 먼저 구분하란 말이에요. 주주거래는 뭐 아니면 뭐예요? 출자 아니면 배당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문제 풀어보니까 포괄손익이 아닌 것은 디비던드는 아니었잖아요. 또 주식을 발행한 것도 아니었다고 찾으시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제 포괄손익 안에 NI랑 OCI를 발라내라고 할 때는 우리가 OCI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배울 수가 없다고요, 지금. 이걸 우리는 CI라고 하고, 그럼 이 안에 전통적인 넷인컴이 있었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OCI를 더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일단 OCI가 시험용으로 몇 개가 있어요? 5개인데 일단 5번은 나중에 할 거니까 당장은 4개만 좀 외우는데, 첫 번째가 AFS 주식 채권 그죠? 그 AFS가 아닌 다른 채권은 뭐가 있어요? 트레이딩, 또 주식, 그 손익은 전부 넷인컴으로 가는 거고, 이에 따른 unrealized gain loss가 OCI로 가야겠죠. 대신에 미실현 이기면 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고, 미실현 손실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설마 그 정도는 해야겠죠. 이제. 나머지 이제 2번, 3번, 4번도 들춰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스터디 가이드를 펴놓으시고, 1번은 이해됐죠?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2번, 3번부터 먼저 하는데, 3번에 foreign currency란 말 나오죠. foreign currency. 요새 달러 가치가 올라요, 내려요? 지금 1,400원 하다가 1,500원 됐어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실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달러 포지션이 자산이나 부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외화가 자산 포지션이에요. 그럼 자산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으니까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이죠. 본인이 손해라고 항상 손해가 아니라고요.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부채가 증가하는 거는 손실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산의 정의가 수익의 정의가 뭐예요?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잖아요, 그렇죠? 비용의 정의는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니까. 그럼 부채인 사람도 부채가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인데, 이 게인의 로스는 환율이 변해서 생긴 손실이잖아요. 이걸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환율 변동, 잘 써지지 않네, 손익이라고 하고,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foreign currency 그러면 외화죠. 외화가 변해서 생긴다고 해서 foreign currency gain loss라고 할게요, 앞으로. 듣고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일단 이 foreign currency gain loss는 일단 실현이에요, 미실현이에요? 미실현이에요. 기본이 미실현. 왜냐면 판 게 아니니까 지금 자산이나 부채를 들고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업다운이 됨에 따라서 손익이 발생한다면 통칭해서 우리는 foreign currency gain loss라고 하겠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환율 변동 손익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3가지로 이제 나눠 보는 거예요. 이게 뭐의 약자예요? foreign currency gain loss, 한국말로는 환율 변동 손익이에요. 그럼 이 안에는 수출하거나 수입해서 생긴 회사들의 게인 로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외에다가 자회사를 들고 있으면 해외에 있는 자회사를 또 환율 평가하면은 손익이 발생하겠죠. 그럼 대충 분위기는 수출하고 수입하면 AR/AP잖아요. 이런 건 조만간 실현될 예정이잖아요. 그럼 NI로 가는 게 맞아요? OCI로 가는 게 맞아요? NI로 가는 게 맞고, 해외에다가 회사 만들어 놓은 건 거의 미실현급이니까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OCI로 가야 되는데 일부 또 재측정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구별을 하겠단 말이에요.
앞으로 수출이나 수입하는 회사의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트랜잭션, 한국말로 뭐예요? 거래. 외우라고요. 그다음에 해외 자회사를 평가하면은 그게 두 가지로 나눠서 메저먼트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그럼 거기 책에, 여기 스터디 가이드에 거기 밑줄 친 거 세 개 보이죠? 그 단어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단어만 찾으시라고 제발. 그럼 답을 해봐요. 트랜잭션 게인 로스는 NI예요, OCI예요? NI고 리메저먼트는 NI고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OCI예요? 이 말만 외우시란 말이에요. 이 말을 외우시라고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얘만 나와요? 얘들도 나와요. 얘들도 나오면 네딩컴이라고 알아듣든가 아니면 트랜슬레이션 아니니까 네딩컴이 이렇게 하든가 본인이 알아서 하란 말이야. 근데 조금이라도 더 부연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란 말이죠. 그럼 스터디 가이드에 있는 양가로 3번 이해되죠? 대신 개인이면 플러스고 로스면 마이너스인 건 알아서 좀 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 교재로 돌아오셔가지고 9페이지 3번에 무슨 용어가 보이냐면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보여요? 그래서 Foreign Currency Translation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Translation 게인 로스가 들어간다면 그런 걸 우리는 앞으로 어지스먼트라고 해요. Translation 어지스먼트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OCI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출제자는 트랜슬레이션 말고도 어떤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리메저먼트라든가 또는 트랜잭션이 나온다면 그건 어디에 넣는 거야? 네딩컴에 넣는다 이렇게 답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트랜잭션을 배우는 과목은 우리 FAR에 나중에 비영리 시간에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배우는 과목은 어디라고 했어요? BAR 가서 배운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여튼 때 되면 배우니까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BAR 가서 한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일단. 그럼 왜 리메저먼트는 네딩컴이냐?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하는 거 그냥 하시라고 제발. 이걸 하느라고 한 2시간 강의를 할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트랜슬레이션. 자, AFS는 주식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 주식은 무조건 네딩컴이에요. 앞으로 주식 평가 수익 무조건 네딩컴이고 채권 중에서 available for sale로 분류된 경우만 OCI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야. 여러분들 회계를 배우면서 그냥 회계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회계 어려워요, 쉬워요. 회계를 잘하려면 뭐 데빗 크레딧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의 본질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서 환율도 배우는 거예요. 환율에 저렇게 움직인다면 익스포저가 에셋이냐 라이abili티에 따라서 손익이 또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걸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래들을 다 익혀 보는 거잖아요.